3월 22일 오전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개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방장관 모르텐 베드스코프는 폴란드 총리의 평화유지 임무 발언 이후 덴마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혈전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해 평화유지 임무에 기여할 병력들의 준비가 됐다며 우크라이나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또 지난 3월 16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덴마크는 평화유지에 기여할 준비가 됐으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수십 년간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21일 오후 폴란드 총리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가 지난해 12월 취임한 스위스 대통령 이나치오 카시스와의 회담에서 스위스가 러시아의 재산을 압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라비에츠키는 나는 스위스가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의 재산을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고 본다. 스위스가 이 문제를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 라며 말했는데요. 올리가르히는 소련 붕괴 시 소련의 국영기업을 헐값에 매수해 재벌이 된 옛 공산당 관료나 그 지인을 이르는 말로 이번 발언은 폴란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개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의 개입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소속됐던 즉 소련의 위성국이던 국가들의 행동이 더 적극적입니다. 폴란드, 발트 3국 등 소련에 착취당했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나토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촉구 중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를 위협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의 겁을 집어먹은 동유럽 위성국들이 자진해서 나토에 가입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은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자신들의 고압적인 외교 태도로 벌여진 외교 참사를 우크라이나에 덮어 씌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 우크라이나군의 마카리우 탈환이 확인됐습니다. 마카리우는 러시아군이 키우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을 우회해 파르키우, 지토미르 등지로 진출할 수 있는 고속도로 교차점인데요. 이 지점을 탈환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우회 도시를 완전히 차단했으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회 기동을 통해 러시아의 후방을 차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키우 북서부의 러시아군의 목표였던 키오포이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러시아의 점령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키우 북동부에서 러시아군이 증원됨에 따라 키우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황의 판세는 점차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우는 중입니다. 남부와 동부에서 아직까지 러시아가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병력과 장비의 증원과 보급에서 우크라이나가 점차 우세를 점함에 따라 추가적인 진격을 하지 못한 채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당초 목표했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동부 함락이 완전히 실패했으며 총동원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입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재 러시아는 남부전선이라도 건져보기 위해 마리우폴 인근 베르단스크에 자국의 해병을 상륙시킨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키우에서 저항하는 시위대를 사격으로 해산시키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러시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러시아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속보에서는 남부전선의 급변과 더불어 러시아가 왜 전략적인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군사적인 시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거리투브였습니다.